여섯 번째 과목입니다. 여섯 번째 과목은 건설안전기술이라는 과목인데요. 이 과목은 시작 번호가 101번부터 우리 마지막 번호인 120번까지 적용됩니다. 101번을 보면 가설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 옳지 않는 겁니다. 가설 통로입니다. 이 가설 통로에 대한 것은 실기 필답형과 작업형에도 출제가 됩니다. 첫째, 가설 통로는요, 모든 통로는 견고한 구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 경사는 30도 이하로 해야 돼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당연히 안전난간을 설치합니다.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높이 8m 이상의 비계다리는 4m가 아니고 반드시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이게 틀린 거고요. 작업형에도 이렇게 또는 필답형에도 이렇게 갈로로도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공사 사용 높이 8m 이상의 비계다리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를 하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우리 교재 6-14쪽에 있지만은 2017년 3월 5일, 5월 7일, 2017년 9월 23일, 2018년 4월 28일 기사와 산업계 동시에 출제되었고요. 2018년 8월 19일에는 산업기사를 출제. 확실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우리 이것은 어디 있냐? 법에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3조 가설 통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02번째 문제. 102번은요. 버팀보, 앵커 등의 축 하중 변형 상태를 측정하여 이들 부재의 지지 효과를 변화하여 추이를 파악하는데 계측기는 이건 사실 하중계 로드셀이거든요. 왜냐하면 앵커라든지 버팀보의 축 하중의 축이라는 것은 이거잖아요. 축, 샤프트, 축어 변형 상태를 측정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재 변화 추이를 파악하는 데는 바로 로드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형률계는 바로 스트랜드 게이지인데 이 스트랜드 게이지는 흑막이 버팀 변형 정도를 파악하는 거고 하중계 이제 로드셀 그것은 흑막이 버팀대에 작용하는 토화, 토류벽, 어스앵커의 인장력 등을 측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간극수압계를 피조메타라고 하는데 굴착으로 지하의 간극수압을 측정하고요. 지하수계 이거는 바로 워터 레벨 미터인데요. 지하수의 수위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수없이 반복돼서 출제되는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측정기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한 문제씩 해마다 출제되고 있습니다. 103번째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개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입니다. 첫째, 재료비와 직접 도모비 합계를 우리는 계상 대성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둘째,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상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합니다. 갈로속으로도 출제되고 있고 실기 필답형으로도 요 4천만 원만 쓰는 것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셋째, 발주자라든지 자기공사자는 설계 변경 등으로 대상액 때 변동이 있을 경우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지 않는다 하면 말도 안 되죠. 변하면 당연히 계상을 해야 되는지 도라이가 아닌 이상은 계상을 해야 되겠죠.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넷째, 전기공사업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저압, 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로서 단가계약에 행하여지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맞는 얘기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계산 기준은요.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 설계 변경 대상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지체 없이 안전관리를 어떻게 조정, 계상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 고시 2017년 085의 제4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2017년 2월 17일 날 개정된 내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04번째입니다. 거푸집 동발이와 치마를 방지하기 위한 직접적인 조치는 세 가지예요. 직접적인 치마를 방지하기 아래로 꺼지기가 쭉 늘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깔목을 사용하고요. 또는 이런 내용 아예 없죠. 콘크리트를 탓을 한다든지 말뚝방기 등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내용을 보면요. 이 내용은 바로 법으로도 정의되어 있고 우리 교재에도 명쾌하게 정의했습니다. 우리 교재 6-86도 있지만 2018년 3월 4일에는 기사와 산업이 동시에 출제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역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해서 제332조의 거푸짐, 동발이 등의 안전조치 법으로도 정의되어 있습니다. 105번입니다. 강간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준수할 기준은 옳지 않는 겁니다. 비계 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 1.5m 이상 1.8m 이하, 장선 방향에서 1.5m 이하로 해야 됩니다. 역시 이 내용도 갈로로도 나올 수 있고요. 이 내용은 역시 실기에서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둘째, 띠장 간격은 1.5m 이하로 설치하되 첫 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합니다. 맞죠? 셋째, 비계 기둥의 제일 윗부분은 꼭 알아서 31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 기둥은 2개의 강간으로 묶고 세워야 합니다. 넷째, 비계 기둥 간의 적재 하중은 600kg이 아니고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비계 기둥이 적재한 400kg를 초과 금지하고요. 우리 교재 6-99쪽 합격 날개 및 합격 예측 및 관련 법규에도 있고요. 2017년 5월 7일 산업기사, 2017년 9월 23일 산업기사로도 출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내용은 2017년 5월 7일 산업기사, 2017년 9월 23일 날도 산업기사로도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업기사를 공부하면 기사가 되고 기사를 공부하면 산업기사가 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역시 확실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면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0조 강간비계의 구조로 잘 나와 있습니다. 106번입니다. 굴착공사에서 경사면에 구별을 말하는 거죠.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토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첫째, 굴착에 지질조사를 해야 되겠죠. 경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토질 시험을 해야 됩니다. 풍화의 정도도 확인해야 돼. 경보장치는 작동 상태는 굴착공사할 때 경보장치 이거는 실내 공사할 때 주로 하는 것이 경보장치 작동 상태를 확인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였고요. 107번째입니다. 차량계 하역 운반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기계의 전도, 전락에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여기 있은 경우에 이게 참 오타죠. 있는 경우에 해야 되겠죠. 있는 경우에 사업주가 조치할 사항 중 옳지 않는 것입니다. 첫째, 운전자의 시야를 살짝 가리는 정도 하면 이게 말도 안 되죠. 운전자의 시야를 어떻게 가립니까?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럼 벌써 답이 나와 있습니다. 둘째, 하역 운반기를 유도하는 사람을 당연히 배치해야 될 것이고 집안의 부동치마의 방지 조치를 해야 됩니다. 갓길의 붕괴 방지를 위한 조치도 해야 합니다. 요 세 가지가 역시 하역, 차량계 하역은 전도 방지 대책은 법으로 정해진 겁니다. 유도하는 사람 배치, 집안의 부동치마 방지, 갓길의 붕괴. 요거는 실기 필답형이나 작업형에도 잘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시 우리 교재 6-54쪽이 있고요. 바로 2016년 10월 1일 날 기사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1조 전도 등의 방지로 나와 있습니다. 108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하여 이탈 방지 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그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순간 풍속에 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이에요. 여기 알아도 바로 보면 됩니다. 주행 크레인에 대하여 이탈 방지 장치를 작동시 그 이탈 방지 위한 조치는 순간 풍속이 얼마냐 그러면 초당 30ms를 찾아야 돼요. 초당 30ms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거나 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주행 크레인에 대해 이탈 방지를 작동시키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5개 주행 그 이탈 방지 조치 풍속 기준은 초당 30ms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재 6-42조 있고 법에도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40조 폭풍에 의한 이탈 방지는 주행 크레인은 초당 30ms가 되겠습니다. 109번입니다. 109번은 동력입니다. 사용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 도개를 방지해 준수할 기준은 옳지 않는 겁니다. 보면 첫째, 연야간 집안에 설치할 경우는 각부나 가대 치마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 깔목 등을 사용하는데 이거는 갈로로도 실기도 나옵니다. 평형추를 사용하여 안정시키는 경우에 평형추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가대에 견고하게 부착시킵니다.
버팀대만으로 상당 부분 안정시키는 경우에는 버팀대는 3개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버팀줄만으로 상당 부분 안정시키는 경우에도 역시 버팀줄도 2개가 아니고 3개 이상으로 하면 쉽게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역시 우리 교재 6-73쪽에 있고요. 2018년 9월 15일 날 바로 기사에도 출제됐지만 현재 산업기사와 동시에 출제된 문제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 항타기 항박이 도개방지 정치는 우리 작업형에서 가장 긴 문제로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역시 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09조에 잘 나와 있습니다. 110번째입니다. 철골 작업 시 철골 부재 근로자가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고정된 사실 승강로죠. 승강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승강로의 최대 답당 간격은 답당 간격은요. 요걸 말하는 거 여기죠. 이거 30cm 이내로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30cm 바로 이렇게 나와요. 요 내용은요. 실기 작업형에도 여기 갈로 쓰는 거, 여기 갈로 쓰는 게 2가지. 이것이 실기 작업형 시험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재 6-158 그림에도 있지만 2018년 8월 19일, 2018년 7월 7일에도 나와 있고 작업형에도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하면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81조에는 승강로의 설치를 사업주는 근로자가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는 철골 부재에는 답당 간격 얼마? 30cm 이내인 고정된 승강로를 설치해야 한다. 어디에서? 법에서도 명쾌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111번째입니다. 터널 굴착 작업 계획서에 포함돼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한데 터널 굴착 작업하는데요. 거리가 먼 것이에요. 암석의 분할, 터널 굴착에는요. 암석의 분할 방법이 없어요. 바로 답이 나왔고요. 터널 지붕 복공의 시공 방법이라든지 용수의 처리 방법, 한기 또는 조명시설 설치 그 방법 등이 바로 터널 굴착 작업 시 작업계획서에 포함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필기뿐 아니고 실기 필답형, 실기 작업형에도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재 6-191에 있지만 확실하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별표사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으로 법으로도 정의되어 있습니다. 112번째입니다. 112번째는 우리 3과목 인간공학 시스템 안전공학 또는 1과목 산업안전관리론에도 잘 출제되는 문제죠. 유해위험 방지 제출해야 될 대상 공사의 조건은 옳지 않는 것은 터널 건설 등의 공사,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의 교량 건설 등도 제출해야 되죠. 다목적 댐, 발전용 댐,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 전용 댐 건설 등에도 역시 유해위험 방지기에 제출해야 합니다. 깊이가 5m 아니고 10m 이상인 굴착 공사가 되겠어요. 답은 4번입니다. 이 내용은 2018년 9월 15일 날 기사 문제 6번 1과목으로 출제가 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113번째입니다. 철골보 인양시 준수할 사항으로 옳지 않는 것이에요. 철골보는요. 인양 와이프 매달리 각도는 양변 60도를 기준으로 한다. 항상 이것이 잘 나오는 문제 60도라는 게 갈로로도 나옵니다. 둘째, 클램프로 부재를 체결할 때는 클램프의 정격 용량 이상 매달지 않아야 됩니다. 당연히. 셋째, 클램프는 부재를 수평으로 하나 한 곳에 위치에만 사용해야 한다는데 반드시 클램프는 한 곳에 한 반드시 2군데 이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2군데 이상. 이렇게 2군데 이상입니다. 답이 3번 나왔고요. 인양 와이어 로프는 후크의 중심에 걸어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양 부재 체결 부속으로 클램프를 사용해봐요. 클램프를 수평으로 채워 2군데 이상 체결한다. 그래서 바로 한 군데 한다는 게 2군데 이상으로 하여야 하겠습니다. 클램프 전격 용량 이상 인양하지 않고 부득이 한 군데를 매어 사용할 경우 위험이 작은 장소 간단히 이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안 하고 작업 순서에 맞게 작업을 해야 합니다. 체결 작업 시 클램프 본체가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게 해야 되고 인양 부재가 지상에서 떨어진 순간 잠시 인양 멈추고 톱니가 완전히 물렸는지도 중심 상태에서 정화한지 점검 항상 들어 올려야 하는 게 인양 부재 클램프 사용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재 6-153쪽과 2016 5월 8일 기사, 2016 8월 20일 산업기사, 2017년 9월 24일 산업기사로도 출제된 문제입니다. 114번째입니다.
구조물의 해체 작업 시 해체 작업 계획서에 포함할 사항으로 옳지 않는 겁니다. 해체 작업 계획서는요, 해체 방법이라든지 해체 순서, 도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체물의 처분 계획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범 민원 계획 이런 것은 해체 작업 시 해체 작업 계획서에 포함 사항이 아닙니다. 사업장 내 연락 방법도 포함되어야 하고요. 건물등 해체 작업 시 해체 작업 계획 내용은 역시 이 내용은 실기, 필답형, 작업형 둘 다 잘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체 방법이 해체 순서 도면이라든지 가설 설비, 방호 설비, 한기 설비, 살수, 방화 설비 등의 방법, 그 다음 사업장 연락 방법, 해체물의 처분 계획, 해체 작업용 기계 작업 계획서, 해체 작업 하향유 등의 사용 계획서, 그 밖에 안전보건 관련된 사항 7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재 6-192쪽에도 있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별표사, 사전조사 및 작업 계획 내용, 계획서 내용에도 있습니다. 115번째가 되겠습니다. 115번째는요.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 받는 층압에 관한 설명이에요. 이 층압에 관한 것은 우리 앞에 시공에서도 했습니다. 첫째, 대기 온도가 높을수록 층압은 큰 것이 아니고 작다죠. 벌써 틀렸어요. 슬럼프가 클수록 크고 타설수가 빠를수록 크고 거푸집 강성이 클수록 크다. 그래서 이거는 13가지로 역시 앞에서도 한 내용을 다시 한번 옮겨두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9월 15일 날 건설 시공학 64번에서도 도표로서도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116번째입니다.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위해 철골 작업을 중지해야 할 기준은 3가지가 있죠. 비냐, 바람이냐, 눈이냐. 풍속이 초당 1이 아니고 10이죠. 틀렸죠. 강우량이 시간당 1cm가 아니고 1mm 이상이 틀렸어요. 강설량이 시간당 1cm. 맞죠, 답이. 그러니까 요거는 볼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요거는 실기 필답 작업형에도 잘 나옵니다. 철골 작업 시 기후에 있는 작업 주의 3가지는 풍속이 초당 10m/s, 강우량이 시간당 1mm 이상,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입니다. 우리 교재 6-159 합격 날개, 합격 예측이 잘 나와 있고요. 2017년 9월 23일 날 산업기사, 2018년 8월 19일 날 또 산업기사로도 출제되었습니다. 역시 정확한 정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83조다. 이것은 실기 필답 작업형에도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117번째 보겠습니다. 깊이가 10m 이내에 있는 연약 점토의 전단 강도를 구하기 위한 적당한 식. 우리는 연약한 점토라 그러면 어떻게? 베인 테스트죠. 이건 볼 거 없죠. 베인 테스트가 되겠고요. 이건 베인 테스트라는 것은 보링형 구명으로 십자 날개형의 베인 테스트를 집안에 받고 이것을 회전시켜 그 회전력이에요. 점토의 접착력을 판별하는 방법으로 깊이 10m 이내에 적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우리 교재 6-7쪽에 잘 정의되어 있습니다. 118번째입니다. 건설 현장의 토사 붕괴의 원인으로 옳지 않는 것. 토사 붕괴는요, 내적인 원인과 외적인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보면 지하 수위의 증가, 외적인 원인은 맞죠. 집안 내부 마찰력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감소가 되겠죠. 그 답은 벌써 2번이 나와 있고요. 집안의 접촉력이 감소되고 차량에 의한 진동하죠. 이것이 다 원인이 되겠어요. 이외에도 토속 붕괴의 제의 원인은 외적 원인과 내적 요인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외적은 사면 분면 경사 기울기 증가, 절토미성 높이 증가, 공사의 진동 반모가 증가, 지표 지하수 침투의 토사의 중량이 증가, 지진 차량 구조물 증가. 내적은 보이지가 않지만 절도 사면 토질 암질, 사면의 토질, 토속의 강도 저하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6-73쪽에 있고요. 이 내용은 엄청 많이 나오는 거 이제 17년 9월 23일 날 2018 3월 4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외에도 많이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19번째 문제입니다. 사다리식 통로의 설치, 사다리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이고 몇 m? 바로 5m 이상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사다리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일 때는 5m 이상 계단참을 설치할 거. 이것은 우리 교재 6-15쪽에도 있습니다. 또 2016년 10월 1일, 2017년 5월 7일, 2018년 4월 28일 날 또 출제되었을 뿐 아니고 바로 확실한 정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24조 사다리 통로 등의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120번입니다. 마지막 문제죠. 우리는 1번부터 120번까지 지금 풀고 있습니다. 추락입니다. 추락이라는 것은 사람이 떨어지는 걸 말해요. 방망어 그물코 기준으로 옳은 것은 방망어 그물코는요. 사각을 해도 되고 마름모도 해도 되고 몇 cm 사각 또는 마름모 반드시 10cm 이하가 돼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cm 이하가 돼요. 이게 바로 그물코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두었고요. 특히 설치 각도는 20에서 30도라는데 그물코는 가로 세로 10cm 이하로 해야 돼요. 내면 길이는 2m 이상이라고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했어요. 바로 건설안전기사 2018년 9월 15일을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하면서요. 한 가지 내가 한 말이 아니고 바로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 정해보았습니다. 녹색 직업, 녹색 자격증 코너로서요. 감사라는 말은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16년간 지켜본 결과 어떤 사람이요? 결과 감사를 습관화한 학생의 연평균 수입은요.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약 25,000달러가 많았다. 이거는 미국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뿐 아니라 감사를 습관화한 사람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한 9년 더 산답니다.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 로버트 에먼스 교수가 말하는데 원래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이름을 따서 데이비스 대학이에요. 우리 데이비스의 동기부여 이론도 하잖아요. 그래서 매우 흥미로운 연구 결과인데요. 머피의 법칙으로 유명한 조셉 머피 박사는 하루 한 번 자신이 받은 모든 은혜에 감사하라. 그럼 은혜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감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매사에 감사하는 거면 행복은 저절로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정재수가 한 말이 아니고 바로 데이비스라는 그 대학에서 데이비스 대학의 에먼스 교수가 한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합격될 때마다 감사가 넘칩니다. 그래요. 우리 건설안전기사 합격으로 건강하고 장수하고 부자 되시라고 한 번 더 강조하면서요. 2018년 9월 15일 마무리하자고 봅니다. 다음 강의에서도 새로운 내용이 있다면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의 합격에 반드시 함께 하겠습니다.